제가 이 사주를 이전에 한번 풀었었거든요. 한 4년 전, 5년 전에 풀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처음 이혼했을 때 풀었었나 아니면 결혼했을 때 풀었었나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예. 아예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고 한번 사주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83년 10월 12일 생이고요. 사주 본원이 개년 임술월 개일주고 차력법이 개년 개월 무신일주입니다. 이 사주 보면은 사실 좀 미인형 사주는 맞아요. 예, 미인형 사주 맞고 그 얼굴도 하얗고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옛날에 그 방송에서 보여줬던 이미지들 있잖아요. 약간의 무식한 이미지? 예. 그럼 그렇게까지 무식한 사람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 막 그거는 쪼끔 방송이라 쪼끔 그런 것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혼한 이유가 왜 이혼을 했을까요? 예. 이혼한 이유. 이혼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 뭐 사실 자녀가 둘 있다고 하는데 자녀 둘 사이에서 부모의 이유는 뭐 명확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그거를 제외하고 더 거슬러 가서 이 사람이 이혼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 어땠을까요? 성격이 그냥 그래서 뭐 예. 돈 문제? 어 저는 뭐 돈 문제야 너무나 돈 문제가 어느 정도 예 다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혼이라는 거는 뭔가 복합적이니까 뭐 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좀 사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주도 맞죠. 예. 그리고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 제 생각엔 이 사주가 실제로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그렇게 안 해요. 그것도 맞아요. 비슷해요. 따뜻하고 포근한 성격은 아닌 듯해요. 그것도 맞고. 예 맞고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되게 잘하진 않는다. 예.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지연 씨를 만나서 결혼한 이유는 왜 결혼했겠어요? 남자들이 봤을 때. 예뻐서잖아요. 예쁘잖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그랬을 때 했을 텐데 실제로 이 사람은 예쁘면 뭔가 잠자리나 이런 것들도 뭔가 더 섹시하게 하고 뭔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기대했을 텐데 생각보다 안 해요. 예. 안 한다고. 이지연 이 사람도 문제죠. 이지연 씨도 문제인 게 그러면 돈 많거나 이런 남자랑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가려면. 근데 뭐 의사랑 결혼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외모가 엄청 잘생기진 않았으면은 본인도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것도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 더해진 얘기입니다 전부 다. 연애할 때도 안 하나요? 아니에요. 연애할 땐 해요. 근데 이 사주는 결혼하면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빨리 질려해요. 예.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좀 빨리 질려해 가지고 실제로 결혼 이후에 여성분이 잘 안 해요. 예. 그리고 이 사주는 연애도 많이 했기 때문에 20살 20 대부터 연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자도 좀 만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좀 많이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거 자체를 좀 '질려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잠자리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배우자와 좀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아 뭐야 이지연이 그냥 내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야? 나랑 잠자리도 안 하고 뭔가 사랑의 관계를 하지 않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이샤 님 그럼 좀 순한 배우자를 만나야 하나요? 순한 배우자? 근데 이 사람이 순한 사람을 안 좋아해요 문제가. 만나면 좋겠지만 안 좋아해. 예. 올리비아 님 안녕하세요.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주는 실제로 사주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상이 돈도 많고요. 능력도 있는 사람 그리고 외모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꽤 눈이 높은 유형에 속해요 이 사주는. 근데 이 사주는 어찌 됐든 외모까지는 남자들이 잘생긴 사람이 안 많고 뭐 외모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뭐 있기야 있겠지만
많지 않으니까 돈을 선택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어 당연히 이 왜 예쁘니까 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연예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선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나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좀 냉정한 부분도 있고. 이지연은 남자의 외도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자기가 잠자리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근데 이 이지연의 문제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이해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근데 여성분들의 심리 중에 남자가 외도했을 때 싫어하는 게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해서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을 나한테 쓰지 않고 다른 여자한테 썼다는 게 열받아서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이지연 사주는 자기한테 돈을 쓰고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걸 딴 여자한테 했다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이혼할 스타일인 겁니다. 그 외도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게. 그래서 쪼끔 다르죠. 제이님 재혼한 거 보면 또 남편한테 기대서 살고 싶은 심리는 있나 봐요. 왜냐면 이 사주 자체는 사실 생활력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시아님 또 재혼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직 젊잖아요. 83년생이면 재혼하는 쪽에서도. 그리고 외모도 되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사주는 그냥 '남자한테 질렸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남자를 많이 만나서 남자와의 잠자리에 호기심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남자 때문에 질렸다.' 이런 느낌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예. 그게. 그래서 좀 진실한 러브라인 관계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 잠자리에서 좀 질렸다라는 느낌 때문에. 실제로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주는. 사주 딱 봐도 많이 만난 사주예요. 예. 그게. 이게 좀 재혼의 예 이유가 되죠. 계속 능력남만 만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연예인 출신이고 외모가 되니까. 그거는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나이도 아직 40도 안 넘었는데요. 그쵸? 되게 뭐 그럼 좋은 사주냐라고 하면 일반인이면은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일반인이었으면. 예. 그냥 일반인이면은 적당한 직장 생활하고 일반인이면 이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반인이면. 그러니까 자기 사주보다 너무 과한 사람을 만난 것도 사실이고 어 좀 그래요, 그것도. 그냥 좀 더 평범한 직장에서 평범한 사람 직업군을 만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배우 이상화가 생각나기는 한데 이지연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요? 네. 자식에 대한 애정은 있는 사주예요. 네. 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열심히 시키는 유형입니다. 자식에 대한 모성 그런 따뜻한 모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잘 챙겨 줘야겠다. 뭔가 물려주고 싶다.' 이런 식의 애정은 있어요. 연예인 생활은 끝인가요? 좀 쉽지는 않죠 이미. 연예인 치고 끼가 없나요? 끼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계유일주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일반인 중에서도 외모가 좋은 일주에 속하는데도 그렇게 연예인이 생각보다 뭐 가끔 있긴 있는데 예. 남자들이 좀 더 많아요 계유일주는. 연예인은. 여성보다는 남자? 좀 더 있다면? 그럼 차라리 연예인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까? 그냥 물론 돈을 벌거나 뭔가 재밌게 사는 거는 일반인은 뭐 그래도 그냥 더 안정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연예인 안 했으면.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주는. 일반 약간 뭐 패션 쪽, IT 쪽, 약간 이런 쪽, 약간 좀 회사를 쪼끔 더 가볍게 다닐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다닐 수 있는 사주거든요, 충분히. 네, 충분히. 그래서 일반인 평범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냥 살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상 이 사주가 우리가 방송에서 봤을 때는 신비감도 있고 그러잖아요. 막상 만나면 그거 없어요.
예. 너무 털털한 사주입니다. 예. 너무 털털해요. 그게 전 결혼 생활에 방해됐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방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있나요? 안 하신 분도 있죠? 예. 하신 분도 있고 실제로 너무 털털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되게 털털하면 되게 털털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혼자 있을 뭐 가족이랑 있을 때도 빤스 입고 다니는 사람은 빤스 입고 다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예 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털털해서 집에서 빤스 입고 다니는데 배우자는 되게 막 갇혀 있고 막 이러고 싶어 해요. 그거에 실망한다고요 무조건. 그리고 잠자리도 잘 안 돼요. 이 이지연 씨 사주가 좀 그런 유형이에요. 예. 사주가 털털한데 외모가 예뻐서 반감되는 거예요? 아니 털털한 배우자를 안 만난 거죠 사실은. 예.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뭐 외모 자체가 털털한 외모는 아니잖아요. 그 외모만 봤을 때는 얼굴 자체가.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되게 막 집에 있을 때도 잘 꾸미고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냥 몸빼바지 입고 막 이러고 다닐 수 있는 사주거든요, 이 사주가 생각보다. 집에서는 화장도 전혀 안 하고. 그랬을 때 배우자 입장에서도 쪼끔 그럴 수 있죠. 예. 남자를 좀 편하게 생각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신비감 남성에 대한 그런 것도 없다고 연애도 많이 하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사주에.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이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게 서로 맞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궁합을 봐야 되는 게 그겁니다. 궁합을 보고 자기 사주에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잘 지내요. 뭐 그냥 뭐 직업 좋고 몸만 좋다고 결혼하는 게 뭐 사실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일부 하죠. 예. 이해가 되셨죠? 예. 이 이지연 씨 사주 자체는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사실. 분명히 애들 사주에서도 극단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뭐 이혼하는 거. 그거는 뭐 100% 고 예. 그게 가장 또 원인을 생각하면 그거죠. 자녀 사주죠. 근데 성격상 너무 털털한 것도 문제. 여우 스타일은 아닌가 보네요. 털털하신가 보다. 예. 여우 스타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 무신일주 여성들이 여우 스타일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약간 좀 '너무 날 편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사주는 배우자한테.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좀 말도 좀 너무 편하게 하고. 전 그게 단점?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들. 일반인으로 내려오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깐 그냥 자기가 배우자를 잘못 고른 거죠. 아 올리비아 님 무신일주. 아 완전 정직해요. 예. 좋게 말해서 완전 정직해요. 나쁘게 뭐 나쁘게 털털한 게 단점은 아니니까 다른 말로는 털털하다 뭐 이런 거죠. 그쵸? 되게 털털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궁합적으로 맞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문제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는 거. 외모나 약간의 진짜 공적일 때나 막 이럴 때는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 사적이거나 되게 가까운 사람한테는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는 사주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녀 사주가 두 번째 결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자녀는 둘 다 첫 번째 남편의 애들이라고 봤어요.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쳐요. 일단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엄마를 표현한 거에서 엄마가 좀 능력이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엄마가 오히려 인수가 강하게 나오면서 인수가 또 너무 강하다는 건 엄마가 너무 강하다는 문제가 더 엄마 결혼 생활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또 무조건 강하게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적절한 선이 있어요. 태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엄마를 키워줘야겠다.' 인수만 무조건 강하게 이거는 정말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뽑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적당하다는 게 막 인수의 개수, 재성의 개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길이 힘든 겁니다. 예.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예. 아주 뭔가 조율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태길하는 거 되게 뭔가 진짜 피아노 조율하듯이 되게 섬세하게 뭔가 조율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날짜를 대충 뽑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또 재혼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아 디알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본인은 친구 같은 연애가 맞는데 귀공자 타입을 만난 걸까요?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그거.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친구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돈 있고 의사가 어떻게 이 사람은 그냥 연예인이었고 친구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배우자가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그리고 보여지는 거랑 아마 진짜 실제랑은 되게 달랐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만약에 이지현 씨가 그냥 친구라고 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친구면. 친구면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좀 여우 같아야 되는데 예. 친구끼리는 또 잘 지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 이지연 씨랑 생년월일 씨가 똑같다고 해서 이혼을 한다라고 보지는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분명히 자녀 사주에도 나와서 뭐 어쩔 수 없이 했겠다라는 것도 있죠. 물론 이혼이 0%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쪼끔 가져가는 것도 그렇지만 뭐 일반인이라면은 이혼을 단번에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건 있죠. 그럼 남편을 존중하고 떠받들여야 될까요? 남편이 의사고 돈 많이 벌면은 좀 존중하고 떠받들면 안 돼요? 아 엠피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남편이 의사고 자기가 그러면 동급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떠받들어 주면 안 돼요? 저는 만약에 제 와이프가 사회적으로 되게 능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존중하고 떠받들여 줄 것 같은데. 예. 돈도 잘 벌고. 예 그럼 좀 떠받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결혼했으니까 제가 남자라고 해서 "넌 여자니까 와이프니까 내 밑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게? 막상? 예. 그쵸. 이지현 씨는 그게 어렵죠. 이사주는 그게 안 돼요. 예. 전 돈 잘 버는 사람 리스펙트. 크크크. 아니 좀 해도 부부끼리도 물론 부부가 서로 평등한 존재인 건 맞아요. 부부를 그렇다고 제가 부부끼리도 뭐 격을 나누자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떠받들여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상담하면요. 아니신 분들도 많아요 진짜. 그거는 저는 근데 본인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예. 문제라고 인식을 못 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좀 뭐 상대방이 뭐 꼭 돈을 잘 벌고 뭐가 아니라 배우자끼리도 서로 잘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뭐 만능인 사람은 없으니까. 더 능력이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존중을 해 줘야죠. 진짜 잘한다. 멋지다." 막 이런 식으로 칭찬도 하고 뭐 배우고 싶다. 좀 존경하고 전 배우자끼리도 존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존경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니 남편이 와이프도 존경할 수 있죠. 뭐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꼭. 근데 좀 그런 의미는 쪼끔 가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지연 씨 사주가 그게 안 되니까. 네.
좀 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남편도 이지연 씨를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거꾸로 남자도 이지연 씨를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주가 서로 둘 다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너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좀 배우 거꾸로 제 생각에 남편이 의사라면은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거에 열받아서 이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지연 씨는 거꾸로. 이지연 씨가 만약에 상담 오면은 저한테 100% 그랬을 것 같아. 자기는 남편 안 무시했다고. 예. "남편 안 무시했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아주 틀린 말도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지연 씨가 무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남편 돈 쓰고 남편한테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대하고 이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이 사주는. 근데 이지연 씨가 먼저 남편을 되게 존경의 눈빛으로 보거나 존중을 하면은 거꾸로 무시 안 당해요, 거꾸로. 예. 거꾸로 무시 안 그러니깐 내 또한 배우자를 보는 눈을 좀 존중과 존경의 눈빛으로 보면은 무시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무시해요. 그것도 한때 사랑했던 지금도 사랑할 부부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냥 이지연 씨는 그냥 되게 편안한 사람 만났으면 성격도 이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연예인이라 그럴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일반인은 그냥 쪼끔 능력 떨어지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연예인은 안 되냐 그러면 연예인은 쪽팔리잖아. 솔직히 객관적으로 쪽팔리잖아요. 저는 그 여성분들이 요새 타인 눈치 봐 가지고 쪽팔려서 못하는 여성분들 많아요. 예. 전 그게 또 문제야. 자기가 분명히 이 사람이랑 잘 맞고 좋은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뭔가 스펙이나 어떤 특정한 면이 친구들이나 뭐 SNS에 올렸을 때 쪽팔릴까 봐 못하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자꾸 표면적으로 SNS에 올리기 좋은 사람, 친구들한테 말하기 자랑하기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야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혹시 배우자를 무시하는 일주가 따로 있나요? 예전에 SES 슈도 임효석 무시한다고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특히나 무시하는 일주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건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찍어서. 예. 그리고 조합에 관한 거지 이게 딱딱딱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장영란 씨 사주 예전에 푼 것 같은데. 왜요? 장영란 씨가 어떻죠? 잘 기억이 안 나서. 예. 재혼도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후다닥 했겠죠. 엠피님 "부부 사이에 계산하고 왜 나만 맞추느냐. 그러면 결국 그게 나한테 다 돌아오고 그냥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배려해 주고 위해 주면 결국 나중에 나도 필요할 때 배려받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저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 자신 없다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네. 아 장영란은 남자 존경 엄청 하는 게 보여요? 남편 기 살려 주고 배려하는 것의 정석이랄까요? 그런가요? 장영란 씨가? 제 TV에서 장영란 씨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지연 씨는 이게 단점 그니까 일반인 선으로 내리면 문제가 안 돼요. 일반인은 그래도 좀 덜 쪽팔리잖아요. 연예인들은 엄청 쪽팔린데. 예. 연예인들은 쪽팔리잖아 사실. 제가 이지연 씨라도 만약에 결혼할 때 의사랑 결혼해야지 만약에 일반 회사원이나 솔직히 회사원도 아니고 그냥 치킨집 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쪽팔릴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랑 맞지 않지만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이랑 하는 거죠. 성격이 개판인 남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가서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문제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사도 재혼할 가능성 높아요. 네. 재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궁합을 보러 오셔야 돼요. 사주 볼 때 궁합. 이 사람이랑 어떤지 뭐 성격은 이런 거는 잘 맞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좀 주의해야 될 거, 결혼 생활에 주의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결혼했을 시에. 그런 것들도 좀 잘 전달받으면 확실히 도움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추후에 택일까지도 좀 하면 좋죠. 자식은 더 안 낳을까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자식 사주를 봐야 돼요. 이분의 현재 낳아 있는 자식, 형제가 더 있는지 남자 사주도 봐야 돼요. 냉실행 사주랑 비교 불가합니다, 냉실행 사주는. 냉실행 사주는 아예 그냥 결혼을 잘할 확률은 0% 고, 예. 그냥 아예 그냥 다른 계열이에요, 다른 계열. 둘 다 배우자복 부족하죠. 아니야, 아니야. 이지연 씨는 배우자복이 부족하다로까지 표현하진 않아요. 예. 냉실행이랑은 완전한 비교 불가. 예. 그냥 비교하는 것 자체도 의미 없는. 예. 그냥 얘기가 안 돼, 낸시랭은. 여기에 이지연 씨랑 낄 수도 없습니다. 이지연 씨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이라는 거,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컸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은, 낸시랭은 일반인이면 더, 일반인이라도 처참해요, 배우자 덕에. 이지연은 배우자 복이 엄청난 듯한데요. 그쵸. 따지고 보면 배우자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낸시랭과 박나래랑 비슷한가요? 낸시랭이 더 심해, 사실. 박나래 위에 낸시랭이 있습니다. 예. 박나래 위에 낸시랭. 예. 이해가 되시죠? 낸시랭은 진짜 심한 거라. 예. 아 아무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혼이 사주에, 내 사주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죠. 뭐 박나래나 낸시랭 같은 사람, 특히나 낸시랭은 더욱. 그랬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사주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고칠 수 있어요, 충분히. 이지연 사주의 이혼수가 몇 프로 정도예요? 만약 이지연 씨가 결혼을 아예 안 한 상태, 뭐 20 대다라고 했을 때 왔으면은 어 제가 사주 보고 궁합 보면은 이혼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이혼 안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근데 낸시랭은 아니야. 낸시랭은 제가 옆에 붙어 다녀도 안 되고, 이지연 씨는 이혼 안 시킬 수 있어요. 궁합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남자를 대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해 주면, 예 그리고 "반드시 지키세요." 이런 거 하면요, 이혼 안 시킬 수 있어요, 이지연 씨는. 낸시랭은 진짜 스미마생입니다. 제가 제 입장에선 진짜 스미마생이야. 진짜 안 돼요, 그거는. 박나래도 배우자 덕을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해요. 결혼은 할 수 있어도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윤우님, 남자 복이 떨어지면 남자 만나서 고생해도 또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나요? 그것도 사주마다 달라요. 정말 그건 사주마다 달라서, 어떤 사주는 그냥 성격적인 면이에요. 어떤 사주는 한 번 하고 '아우 진짜 지겨워서 안 해.' 이런 사주가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사주가 있고 그래요. 이혼 안 할 상대를 어떻게 찾아요? 이혼 안 할 상대는 이 사주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지연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편하게 해도 편하고 수더분한 사람, 예. 서로 친구 같은 사람 만나세요. 직업상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남자를 만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예.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일 살 수 있어요. 예.
그럼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낸시랭이랑 박나래 경우에. 사실 낸시랭은 했잖아요. 혼인신고하지 않았나요? 그쵸? 이게 이미 운명에서 있으면 또 막상 다 좀 커브 완전히 꺾어 돌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죠. 네. 이지연도 사주가 약한 거예요. 사주가 약한 게 뭐예요? 아예 그런 얘기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원래 정확히는. 사주에서 사주가 약하다 강하다는 억부법 이거는 그냥 틀린 이론입니다 이거는. 아예. 그런 말을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역술이는 허접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주가 약하다 강하다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 DR님. "귀공자 버리고 수더분한 타인 만난 게 이효리, 이상순 같은데 그럴까요?" 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되게 정확해. 예. 이효리가 잘한 거죠. 이효리가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한 거죠. 이효리가 만약에 의사랑 결혼했어 봐요. 예. 만약에 그냥 의사랑 결혼했어 봐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돼요. 이효리가 의사를 못 만났겠어요? 이효리가? 솔직히? 이효리가 못 만날 배우자로서 못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아주 좋은 직업군을요? 잘생기고? 근데 왜 이상순 만났겠어요? 본인이 연애도 많이 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겠죠. 물론 이상순이 별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격 자체가 예민하지 않고요, 이상순이. 좀 더 수다분하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맞는 거죠. 근데도 이효리 씨 자체가 원래 좀 바람기가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옛날에 방송에서 얘기하고 이효리 씨가 그 라디오스타 나와서 얘기했어요. 본인이 바람 필까 봐 본인이 걱정이라고. 근데 실제 그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 이효리 씨는 사주가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제 방송 들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놀라워. 제가 그때 예전에 한 5년 전, 6년 전에 풀었을 때도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 있는 것도 좀 뭔가 본인의 바람기를 재우겠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효리 씨가 그렇게 진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진짜 이효리 씨는 요가하다가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엠피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요가를 하면요 실제로 성욕이 해소되는 게 있어요, 요가를 하면. 그래서 좀 그거를 좀 그런 식으로 푸는 것도 있어요. 요가를 많이 하고 기술연을 많이 하면은 실제로 하는 동안은 그게 성욕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 또 잘못해서 어떤 기를 상승시켜 주는 거 하잖아요. 성욕의 기를 상승시켜 주는 요가를 하면은 또 이게 확 끌어오르기도 해요. 그것도 그 요가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성욕을 줄이는 것도 있고 성욕이 약한 사람을 좀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그게. 아이님 근데 그럼 이상순이랑 결혼해서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바람은 안 필까요? 아이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솔직히. 예.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필 수도 있어요. 은율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지연 씨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씨는 여기까지 풀고